안녕하십니까, 정수봉입니다. 오늘 바른 비만 강좌에 대해서 그 첫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비만 강좌에 대해서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무엇부터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해야 했으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식사요법이기 때문에 식사요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요법에 있어서 실제 필드에서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칼로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나는 도대체 몇 칼로리의 음식을 먹어야 몇 킬로그램을 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칼로리 계산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비만 치료의 기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에 대한 자세한 얘기 그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의 기본 원칙부터 개괄적으로 살펴본다면 행동치료, 식사치료, 운동치료, 약물치료, 수술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식사조절 및 운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적인 그 실천이 비만치료 및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만치료의 기본 원칙 중에서 오늘 타이틀인 식사요법은 비만치료에서 식사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식사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 강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법을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을 줄이려면 오늘 칼로리 계산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오늘 한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키 160cm, 체중 65kg, 28세 정도의 나이에 평범한 직장인 박미녀 대리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의 규칙적 운동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한 달에 체중 4kg을 빼려면 도대체 어떻게 줄여서 먹어야 할까요? 바로 그 실례를 가지고 쭉 이분의 칼로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키 160cm, 체중 65kg, 28세, 시간이 없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못하는 경우 한 달에 체중 4kg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녀 대리님이 평소 식사량입니다. 평소 아침에는 맥카페에 들려서 맥모닝과 커피 한 잔, 점심에는 돈가스 등 회사 식당에서 먹고 오후에 배고플 때 마이구미 같은 왕꿈틀이 같은 젤리를 드시고 저녁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올바른 식사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치맥을 즐기십니다. 그러면 먼저 칼로리 계산의 가장 기본은 바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본인이 몇 칼로리를 먹고 있는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바로 이 박미녀 대리님의 경우에 한 예로 들었던 이 식사의 하루 칼로리를 계산해 보면 2694kcal가 나옵니다. 말이 쉽지 이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두 가지 필요합니다. 평소 먹는 식사량을 칼로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준비물, 바로 칼로리북입니다. 이거는 어느 서점에 가나 여러 종류의 칼로리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칼로리북들은 전부 다 100g 혹은 150g 혹은 200g 기준으로 칼로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 칼로리북을 보시면은 사진에 예를 들어서 햄버거가 나와 있으면 이 햄버거 전체가 그 칼로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에 나오면 100g 혹은 150g 혹은 200g 그 단위에 맞는 칼로리가 나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먹는 음식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준비물인 바로 저울이 필요합니다. 저울은 다이소라든지 각종 곳에서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칼로리 환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물 두 가지, 칼로리북과 저울, 이 두 가지 준비하시면 칼로리 환산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준비물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에그 맥머핀은 몇 칼로리, 왕꿈틀이 몇 그램은 몇 칼로리 이렇게 칼로리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이 분께서 박민혜 님이 평소 드시는 식사 한 끼를 하루의 끼니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총 2694 킬칼로리를 드신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박민혜 대리님이 지금 현재 체중인 65kg을 유지하려면 더 찌지도 않고 더 빠지지도 않고 그대로 65kg을 유지하려면 평소 몇 킬칼로리를 섭취해야 될까요? 이게 평소 유지 필요 칼로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소 유지 필요 칼로리를 본인이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즉 박민현 님의 경우에 내가 살을 찌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65kg을 계속 유지하려면 몇 칼로리를 먹었어야 할까? 라는 것을 계산해 봅시다. 왜 이게 중요한지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유지 필요 칼로리보다 평소에 내가 더 먹고 있었다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고 덜 먹고 있었다면 체중이 빠지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평소에 먹고 있었던 칼로리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본인의 평소 유지 필요 칼로리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평소 유지 필요 칼로리를 박민현 님의 경우에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동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 개수는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몇 칼로리 정도는 먹어야지만이 이런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뜻으로 만든 겁니다. 즉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일 위쪽으로 보시면 가벼운 활동, 즉 육체 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자기 몸무게 1kg당 20에서 25kcal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먹어야 이걸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제일 오른편에 심한 활동, 즉 태릉 선수촌처럼 그러한 운동선수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육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잡수셔야 되는 칼로리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벼운 활동과 심한 활동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극한된 경우고 가장 보편적인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이 보통 활동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활동, 상식적인 걸음, 상식적인 활동, 상식적인 책상에서 일하고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즉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해 있는 보통 활동의 경우에는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당 30kcal 정도는 드셔야 보통 활동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민혜 대리님의 경우 원래 체중이 65kg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 65kg을 유지하려면 평소에 몇 kcal를 섭취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소 유지 필요 칼로리입니다. 평소 유지 필요 칼로리는 평소 체중의 활동 개수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 65kg 곱하기 30, 아까 전에 30이 뭔지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활동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30을 곱하면 하루에 1950kcal라고 하는 것을 드시면 이분은 65kg을 빠지지도 않고 찌지도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표에 의해서 이분은 평소에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평소에 드시던 양이 2694칼로리셨기 때문에 평소 유지 필요 칼로리인 1950보다 더 많이 먹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도표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민여 대리님의 경우 평소 유지 필요 칼로리가 1950kcal인 분인데 평소에 잡수셨던 식사의 하루 총 칼로리가 2694kcal였으므로 이미 하루에 늘 744kcal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거를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는 오늘부터 살 빼려고 하루에 밥 한 공기도 안 먹고
밥 2공기 먹고, 하루에 밥 2공기 먹었던 거 2공기 다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 지켰는데 왜 안 빠질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박민현님의 경우에 이미 744kcal가 오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밥 한 공기가 보통 300칼로리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밥 2공기인 600칼로리를 빼봤자 이미 144가 오버, 그래도 744 빼기 600 하면은 144가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밥 2공기를 굶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하나도 안 빠지는 겁니다. 왜? 이미 너무 많이 잡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최종 계산법이 최종적으로 박민현님 대리님이 65kg에서 한 달에 4kg을 감량하려면 평소 드셨던 2694kcal에서 744, 좀 전에 계산했었죠. 평소 유지 칼로리하고 차이, 마이너스 갭 부분 744를 빼고 거기서 4kg를 더 빼야 되니까 4kg의 감량을 위한 kcal를 더 줄여 드셔야 이 결론적으로 최종 계산된 칼로리를 하루에 드셔야 되는 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4kg 감량을 위한 칼로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현 대리님이 한 달에 4kg을 감량하려면 몇 kcal를 더 줄여서 드셔야 할까요? 한 달 4kg의 감량을 위해서 칼로리를 얼마나 줄여야 할까? 현재 체중에서 1kg의 감량을 원한다면 한 달에 7,700kcal 정도를 적게 드셔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1kg의 지방이 7,700kcal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빠지는 것보다는 지방이 빠져야 라인이 이뻐지니까 지방으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즉 4kg의 체중을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4kg 곱하기 7,700kcal 하면 3,800kcal 한 달입니다. 한 달을 나누면 하루에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1,026kcal를 더 줄이셔야 되는 겁니다. 평소 유지 kcal에서 하루에 1,026을 더 줄여야 되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표를 보면은 최종적으로 박민여 대리님께서 65kg에서 한 달에 4kg을 추가 감량하려면 평소에 드셨던 2,694로부터 744를 빼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1,026kcal를 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924kcal를 하루에 드셔야만이 이분은 한 달에 오로지 식사법만으로 칼로리만으로 4kg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박민여 대리님께서 한 달에 4kg 감량하기 위한 필요한 평소 식사량의 변화를 눈으로 비주얼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상단에는 지금 현재 드시는 거고 하단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루에 바로 924kcal에 맞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의 경우 드셨던 맥카페에서 잘 드셨던 것을 배가 고프고 돈도 아깝겠지만 절반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다음, 점심은 돈가스를 2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후에 즐겨 드셨던 커피, 라떼죠. 못 드십니다. 조금 드시는 게 아니고 못 드십니다. 다음, 간식으로 즐겁게 먹었던 달콤 쌉쌀한 것들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동료들과 함께 먹었던 반마리의 치킨과 맥주 한 잔 도 안 됩니다. 저녁에 치킨을 4분의 1마리로 줄여야 되고 시원한 맥주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한 달에 4kg을 오로지 식사법만으로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므로 운동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식사법만으로 성공하기 위한 식단은 아침에는 먹는 둥 마는 둥 절반만 드셔야 되고 점심은 동료들과 함께 가서 혼자 구석에 앉아서 4분의 1만 드시고 나오셔야 되며 간식은 절대로 먹을 수 없고 저녁에는
먹는 둥 마는 둥 배고픔을 부여잡고 주무셔야 됩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박민현님이 이렇게 적은 양을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한 번의 회식도 없이 한 달 동안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년 가까이 병원을 했지만 이걸 계속 유지하시는 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식사법만으로 살을 뺄 수 있을까요? 혹은 제가 이렇게 적게 먹고 나는 버틸 수 있는데 빠지겠죠? 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과감하게 답변을 이렇게 드립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게 먹고 회식도 안 하고서 물론 가능은 하겠죠. 뭐 집에서 혼자 있고 아무도 안 만나고 신발 신고 밖에 절대로 안 나가고 혼자서 다 끓여 먹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현대에서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제일 밑에 두 줄인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식사법, 즉 칼로리는 낮으면서 좀 더 양을 늘릴 수 있는 식사법과 함께 반드시 적절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민현님처럼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잘 먹고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칼로리라도 좀 더 양을 많이 줌으로써 포만감을 높일 수 있는 식사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도 오로지 내가 어떠한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식사법만으로 뺄 수 있다. 오로지 하시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울하고 칼로리 북만 사시면 계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했던 계산법대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올바른 식사법과 함께 반드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러므로 칼로리 계산에 의존한 오로지 칼로리 다이어트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칼로리 낮은 양질의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식사량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분포상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탄수화물이므로 바로 탄수화물의 당지수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지수가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질의 칼로리가 낮지만 양질의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칼로리 환산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칼로리 북과 저울입니다.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갑자기 뚝 떨어지므로 배고픔을 빨리 느끼고 그 다음에 당의 대사 과정이 생긴 것들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은 혈당이 서서히 상승하므로 포도당이 오래 유지되고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어서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많이 찾고 또 우리들은 환자에게 그런 것을 많이 알려드리고 이런 탄수화물보다는 이런 탄수화물이 좋습니다. 이런 탄수화물 드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당지수가 낮다 해서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음식은 당지수가 낮으므로 원도 한도 없이 계속 먹어도 됩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지수를 현실적으로 한번 볼까요? 당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바게트, 빵, 쌀밥, 도넛, 떡, 감자, 팝콘, 라면, 옥수수, 우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당지수가 보통인 거, 적절한 거, 즉 도도 아니고 모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카스테라, 보리밥, 파인애플, 파스타, 호밀빵, 고구마, 머핀, 페스츄리, 치즈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게 포함되고요. 당지수가 낮은 것은 바나나, 포도, 사과, 귤, 양배추,
토마토, 버섯, 우유, 미역, 땅콩처럼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이러한 음식은 피하시고, 당지수가 높은 이러한 음식은 피하시고, 요러한 음식과 요러한 음식을 같이 잘 배합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즉, 단순히 감량을 위해서 올바른 식사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만 계산하셔가지고 원장님 나 밥 한 끼도 안 먹고요. 하루에 딱 500에서 600칼로리만 먹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먹어서는 당신은 지금 체중을 유지할 뿐이다. 칼로리만 계산한다면 더 적게 먹어야 된다. 라고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되고 말씀해 주셔야 그러면 원장님 저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작게 먹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을 때 환자분 그렇기 때문에 당지수라든지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양질의 영양가가 있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로 드시고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의 즉 탄수화물에 관련된 그리고 단백질에 관련된 지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과 살찌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저녁 식사는 몇 시 이전에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는 코티졸의 분비와 성장 호르몬의 분비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잠들기 4시간이나 5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시간에서 5시간 이후에 즉 잠들기 가까워질수록 지방 축적이 높고요. 잠드는 시간하고 멀어질수록 지방 축적이 덜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 교과서적인 얘기고 환자들처럼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저녁 식사량부터 줄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량부터 줄이시고 식사를 하신 뒤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시면은 포만감도 포만감이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먹기 위한 식욕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량부터 줄이시고 이빨 꼭 닦으시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질문 내용이 저녁 식사 시간이라면 그 말이 맞는데 저녁에 피할 수 없는 회식이 있다면 몇 시에 먹어야 회식을 몇 시에 해야 그나마 좀 덜 찔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계신데 그거는 시간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찌는 건 똑같습니다. 예, 저녁에 회식을 치킨을 7시에 먹는 게 좋을까요? 11시에 먹는 게 좋을까요?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요. 둘 다 찝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건 하등에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줄여 드셔야 되는 거죠. 다음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 저는 식사량을 줄이면 너무 허기가 져서 피곤하고 예민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당지수 얘기입니다. 주로 이분의 경우에는 피곤하고 예민해집니다. 즉 배하고 쉽게 빨리 허기가 지고 허기가 지면 혈당이 뚝 떨어지니까 코르티졸과 카테콜라민이 올라가서 피곤하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즉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훨씬 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당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식사를 되도록이면 구성하시게 되면은 포만감이 오래 가서 괜찮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의 경우에 분명히 극단적 다이어트를 몇 번 시도하신 분이실 겁니다. 식사량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여봤자 그걸 계속할 수 없으므로 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줄이시면서 당지수가 낮은 포만감이 오래가는 그런 식사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박민현님처럼 극단적인 식사량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고지방 저탄수화물로 이거 많이 묻던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이거는 닥터 애킨스 다이어트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방송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있습니다. 당지수가 음식, 예, 맞습니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살찔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말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많은 그 다이어트 음식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똑같은 양을 먹을 때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술자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감량 방법. 요거 많이 물으시는데요. 첫 번째, 제 대답이 좀 냉정하더라도 이게 진실입니다. 첫 번째, 술자리 안 가는 게 최고의 감량법입니다. 술자리 안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술자리에 가셨다면은 최대한 감량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술자리에 가가지고 환자분들이 저는 피할 수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회식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회식에 가셔가지고 뭐 책에 보면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석자리에 앉아서 술을 적게 먹고 상사의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라 뭐 이런 말은 있지만 그런 회식 자리에 정작 가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회식에 안 가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회식을 안 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회식을 이미 갔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드시라고 합니다. 드시라고 합니다. 뭐 삼겹살 하나 먹거나 2개 먹거나 10개 먹거나 이미 살찐 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회식 자리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 술자리에서는 줄일 방법 없으니까 술 드신 다음날 제발 해장국 먹지 말라고 합니다. 술이 그 전날 회식했던 내용들이 소비가 되고 에너지원에서 다 소비가 되고 살로 안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일이 필요합니다. 술 마시는 당일날 회식 자리에서 적게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회식 그 다음날 제발 아침에 해장국 드시지 마시고 아침부터 주기적인 물 섭취와 함께 물을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수도 빨리 깨고 포름알데하이드라는 것도 축적이 덜 됩니다. 그러므로 술 마신 그 다음 날은 물을 좀 더 늘리시고 물은 그냥 벌컥벌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규칙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규칙적. 매 1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물을 드시고 아침부터 해장국 먹으러 가지 마시고 간단하게 평소 드시던 양보다 조금 줄여서 아침을 드시고 그 다음 회사에 나가서 그 고비만 넘기시면 회사에 점심때 나가서 덜 국물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양질의 밥이라든지 된장찌개라든지 상식적인 밥을 드십시오. 즉 결론 술자리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주사나 살 빼는 약은 요요가 없는가요? 오늘 주제하고 안 맞는 말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요가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오늘 주사를 맞거나 오늘 살 빼는 약을 먹었다 해서 내가 10년, 20년 뒤에 요요가 안 생기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런 거는 잘못된 내용이죠. 다음 슬라이드. 수분 섭취가 체중 감량에 관련되는 거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주로 제가 병 환자들한테 많이 쓰는 가장 권하는 게 물입니다. 물은 신께서 주신 가장 좋은 식욕 억제제이며 가장 좋은 체지방 분해제입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유지해주고 혈당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데 혈당을 빨리 떨어뜨리지 않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단 생수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이커를 지우고 이 생수병이 500cc짜리입니다. 이 500을 원샷 해가지고 500을 다 드시는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물을 최소한 2시간, 이 500cc짜리인데요. 절반을 지금 시간이 1시 반이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1시 반에 이거를 마셨다. 250만 드십시오. 그 다음에 2시 반에 또 반을 드십시오. 3시 반에 반 드시고 4시 반에 반 드시고 이렇게 물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드셔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분해와 포만감 유지 그리고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식욕도 감소시키고요. 즉
규칙적 물은 체중 감량에 매우 관련이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듣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물만 진짜 온리 하느님께 맹세코 물만 먹어서는 살 안 찝니다. 근데 물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다른 것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물 말고도 다른 거 참 먹었지. 내가 물하고 같이 햄버거 먹었지. 내가 물하고 같이 밥도 참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평소 유지 킬로칼로리보다 더 드시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 양보다 더 먹고 있는 분들이 흔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쪄요. 그게 아니고 이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식사량을 많이 줄여서 감소했다가 다시 요요가 온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감량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식사법입니다. 일단 줄여 드셔야 살이 빠질 거니까요. 다음, 유지요법. 감량된 어떤 형태로든 뺐다고 가정합시다. 뺀 살을 유지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법입니다.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지할 때는. 그러므로 운동 없이 내가 적게 먹은 음식량을 계속 유지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즉, 이 질문 주신 분 식사량을 많이 줄여서 감소했다가, 즉 힘들게 내가 살을 뺐다가 다시 요요가 온 경우에는 요번에 다이어트 하실 때는 원래 뺄 때의 그 식사 감량 양 아실 거니까 그 양과 함께 그 식사법과 함께 철저한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요요가 덜 올 겁니다. 다음 질문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데 이렇게 좋은 글 남겨주시고 좋은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